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산정입니다. 네, 세제 개편안 재검토 소식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올라오면서 우리 시장 지난주 금요일에 그 악몽 같은 시간이 어느새 잊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틀 만에 대체로 회복이 됐고요. 네. 유가증권 시장도 3,200선 부근, 그리고 코스닥도 800선 부근, 이렇게 흐름을 나타내면서 사실은 좀 지나고 나면 그때가 기회였구나. 맞아요. 그런데 예. 우리는 항상 그 공포, 그 심리를 이겨내기가 어렵죠. 맞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세제 개편안 나와놓고서 하루 이틀 만에 얘기가 확 바뀔 거라고는 저희도 예상을 못했잖아요. 네. 이런 가운데서 또 그때 뭔가 좀 용기를 내신 분들이 이렇게 달리단 상승의 흐름에 동참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그때 뭔가 관망을 하면서 스탠스에 변화를 주지 않으셨던 분들도 지금 장세에서는 나름도 웃고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눈도 그렇지만 개별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때 잘 가는 종목들로만 시선이 돌아가는데 소외되는 종목들 반격이 과연 나올 수 있어? 항상 의구심에 매수를 못하죠. 오늘 같은 장만 보더라도 정말 오랫동안 많이 얻어맞던 맞아요. 2차전지가 또 질주를 하면서 풀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종목마다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투자를 할까? 그 종목별 해법을 오늘도 랭킹쇼에서 알아봅니다. 네, 아직까지도 2차전지가 뭔가 가는 듯한데 그렇다고 네. 반도체가 완전히 매기를 뺏긴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조선주 꺾이나요? 조선주도 안 꺾입니다. 여기에다가 제약바이오, 신약바이오 쪽에서도 또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군이 네. 있기 때문에 더 헷갈리실 텐데 여러분들의 이 고민을 해결해드릴 시간 랭킹쇼고요. 오늘도 종목 상담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0232-8200번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또 유튜브 게시판에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써주시면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여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시작부터 많이들 오셨습니다. 벌써 1,500명이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강사님, 사고에그 안경 쓰니까 놀란 토끼 같아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그 멋부리는 안경 한번 쓰셨는데 오늘은 또 안경이 달라졌어요? 이거 뭐 없습니까? 요즘에 멋을 네. 좀 자주 부리시네요? 아니, 왜냐면 예? 제가 멋 부릴 게 더 이상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뭔가 그 드러내는 식으로 멋을 부리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주름이라도 좀 가리고 뭐라도 하나 가려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예, 멋짐을 가리려고 또 이렇게 겸손의 얘기를 해주세요. 그 세수할 때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요. 이제 살짝만 눈을 올리면 여기가 접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만간 눈가에 보톡스 한번 맞으려고요. 아니에요. 보톡스 관련주를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고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이렇게 멋진 청호 앵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행운의 여신님도 안녕하세요. 자, 글을 남겨주고 계시네요. 슈팅스타님 오셨고 행투가이드님, 사계절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리클라이너 소파에 누워서 에어컨 틀고 쉬니까 천국이네요. 아니, 이 시간에 오늘 쉬는 날이신가요? 야, 정말 여유로운 그 그림이 싹 그려집니다. 그러니까요. 제일 부러워요. 이러면서 랭킹쇼 함께 1시간 반 동안 하시면 정말 오늘 하루는 제대로 네. 즐길 수 있죠. 시장도 분위기 좋으니까요. 손에 수박 한 조각. 그렇습니다. 활용점점.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예. 슈팅스타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3배 레버리지 발동 그래요. 얘기해 주셨는데 야. 랭킹쇼가 이럴 때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하하해강님 처음으로 유튜브 함께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요? 앞으로 자주자주 방문해 주시길 바라고요. 환영합니다. 자비행님도 와주셨습니다. 사계절님 휴가시군요. 5일 정도 쉬신다고. 좋아요.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이럴 때 한번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것도 정말 제대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담깨님 이러실 거예요? 네, 아니요, 그거 읽지 말아주세요. 저 일부러 피했습니다. 자, 나야칠님, 아니에요. 빵 터지시면 안 되고요. 자, 일사천리님, 예. 감사합니다. 오드리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군요. 예, 그리고 너바님께서 2차전지 올라서 기분이가 좋아요 하셨는데 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휴가 중에도 저희 랭킹쇼 찾아주신 것 같고요. 또 시장 2차전지 때문에 소갈이 하시는 분들도 오늘은 좀 빠꾸 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게 일회성인지 더 갈지 많이 궁금하시죠? 그렇죠. 이것도 종목진단 신청에 남겨주시면은 저희도 또 대리만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랭킹쇼 주제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이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네. 대화. 네. 대화, 말에서 힌트를 예. 좀 찾아봤습니다. 할 말, 못할 말 가려야 되죠. 이거 쉽지 않아요. 목요일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이
이 지읒 비읍 쓰시는 분께서 그렇죠. 참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그러니까요. 해야 될 말이 있고 할 말이 있고 네. 해선 안 될 말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 번 강조를 해주시는 우리 이토마토 증권통의 전문가분도 계시는데 네. 대화 과연 어떤 상황에서의 대화와 관련된 랭킹일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직장 내 불편한 질문 1위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직장 내에서 예. 혹시 불편한 얘기를 제가 최근에 했었나요? 이제 서로 간의 대화를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면서 아예 그건 아니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 설문조사 결과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말하는 게 다 말이라고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고 났는데 뭔가 좀 뒷골이 땡기면서 뭔가 좀 찜찜하다. 와, 저 이런 지금 대화도 있잖아요. 보자마자 벌써 답답해지는 주제가 막 여기저기 눈에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일하는 게 낫다. 이런 대화할 바에 이 G세대, Z세대에게 1733명한테 설문조사를 한 그 내용입니다. 젊은 층에게 물어봤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MZ세대 중에서 M 빼고요. G세대, Z세대는 과연 상사와 대화를 할 때 직장생활 대화 정도로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대화를 좀 가장 깊이 하는지 보기가 5가지 올라와 있습니다. 정치, 종교는 웬만해서 꺼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친구끼리도 저거 정말 거의 금단 같은 일인데. 맞습니다. 야, 게다가 연애와 결혼. 저는 그 직장 내 불편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 일하는 중간에 매일매일 나오는데요. 이제 불편한 정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네. 반성했어요. 이 설문조사를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제가 선배에게 괜히 지금 압박을 넣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네. 거여서. 그래서 나는 무심결에 하는 대화지만 상대방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좀 반성을 많이 저 했어요. 외모 지적도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창호앵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기혼이 되면 남의 연애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져요. 맞아요. 내가 못하니까. 근데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기 안에 있다는 네. 건 또 듣는 이로 하여금 불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저 한 네. 취미 여가가 뭐가 불편하지 싶었는데 저는 채팅창 보면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요? 슈팅스타님이 뭐라고요? 주말에 뭐 해? 이게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네. 이걸 매번 물어보면 이 사람 왜 저렇게 자꾸 주말에 물어보는 거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어떡해요. 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월요일에 출근하면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게 어떡해요. 잘 보냈냐 말고 네. 주말에 뭐 해? 앞으로 있을 일을 계속 물어봐. 이거 반복적으로. 그러면 좀 매번 똑같은 대답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보기에는 없는데 주소, 출신 학교, 나이, 출신 지역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불편하다라는 답변이 10% 안팎으로 꽤나 나왔습니다. 사실은 저는 딱히 불편한 주제가 없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모든 얘기를 누군가에게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다 들어봤던 얘기라서 그러니까요. 이게 공감은 많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저희도 좀 대화를 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네. 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랭킹으로 오늘은 준비를 해봤고요. 네. 그렇다면은 불편함을 이분은 느끼실까요? 궁금해지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이재필 전문가께서는 항상 웃음을 막 머금고 계시고, 항상 스마일 가이셔가지고, 맞아요. 불편해 보이는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혹시 전문가님, 평소에 불편하게 여기는 주제가 좀 있으십니까? 여기에 얘기하시는 거죠? 예, 여기 네, 보기 해당되는 거요. 중에서. 이거 G세대들이라면 네. 이제 학교 막 졸업하고 취업 같은 친구들, 그 친구들 같은데 그 친구들한테는 정치 얘기 이런 거는 정말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정치 얘기는 우리 일반 사람들끼리도 정치 성향이 다르면 막 싸움이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직장 상사하고 정치 얘기를 하면 나는 저 사람이 되게 꼴 보기 싫은데 직장 상사는 되게 좋게 얘기하면 네. 아주 싫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거 정치 쪽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치 쪽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Z세대의 마음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도 나야님께서 항상 싱글벙글 전문가님 보기 좋아요 이렇게 그쵸. 남겨주고 계세요. 과연 이 이재필 전문가가 오늘 첫 번째로 봐주실 종목 이
기자님도 웃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일까? 첫 제발 번째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기 한번 알아볼게요. 삼성전기. 네, 요즘엔 분위기가 좀 좋죠. 맞아요. 김 대장님께서 이 종목을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삼성전기 사신 가격이 10만 원대 약간은 위쪽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15만 3천 원이 매수가입니다. 예. 오늘 가격이랑 많이 다르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중은요 30%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오늘 사셨을까요? 어쨌든 뭐 근래 사신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요 이 종목으로 더 빵긋 웃을 수 있을지 이재표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저녁 프로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야인 시대에서 이 삼성전기를 12만 원 근처 5월 달에 이때 추천을 해드려서 어제 리뷰를 해드린 종목이거든요. 뭐 한 20몇 프로 정도, 그때 당시에 15만 원 정도, 15만 원을 목표가를 설정해드리고, 그래서 20몇 프로 수익 나서 리뷰를 해드렸는데, 어제도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목표가를 좀 높여서 설정을 해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뭐 목표가 그런 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 삼성전기는 못 살 이유도 없었고, 근데 좀 이렇게 올랐을 때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빠졌을 때 사면 마음이 편해요. 특히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게 뭐냐 하면, 우리 이때 저 4월 달에 이렇게 좀 두들겨 맞은 거, 이거는 뭐 다 같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다 같이 두들겨 맞은 거죠. 근데 보시면 실적 부분들 한번 보시면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라도 자, 여기 저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6,600억 났죠. 자, 2024년도에 7,300억 났습니다. 올해 1, 2분기 합쳐보면 한 4,136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8,200억 정도 컨센서스 나오는데 요거 이상은 충족시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삼성전기는 다양한 그런 재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가장 어제 좀 테슬라의 그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좋은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가끔가다가 유리기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좀 또 매기가 확 쏠릴 때가 있죠. 자, 유리기판 삼성전자에서 유리기판을 채용을 하면 삼성전기 거 안 쓰고 어디 거 쓰겠습니까? 자, 유리기판 개발에서도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전고체 배터리예요. 뭐 전고체 배터리 하면 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큰 거는 저 다른 데서 하는 거고, 삼성전기가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삼성의 웨어러블 기기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거도 이제 좀 있으면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실적 부분들도 되게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아까 실적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렸죠. 일부러 그건 보여드렸는데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보자고요. 자, 2023년도에 여기에 있죠. 월봉입니다. 여기에 있는데 이때 실적보다 2024년도 실적이 훨씬 좋았죠.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실적 부분들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이 밑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올라왔는데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봐요. 자, 근데 뭐 좀 이 저녁 프로도 잘 보셨으면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12만 원에 잡을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뭐 역시 마찬가지 매도를 고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아직. 자, 이거 충분히 더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고요. 지금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전에 한번 조금 고생을 시켰던 게 트럼프가 베트남에다가 관세를 세게 때렸던 적이 있죠. 그 때문에 삼성전기의 베트남 공장에서 FCBGA 기판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또 고생을 시켰는데 뭐 지나고 보면 그때가 다 매수 기회로 작용했던 겁니다. 자, 이거 겁낼 필요 없어요. 겁낼 거 없고, 자, 제가 지난주에 거인의 시선에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삼성하고 테슬라가 친해진다면? 그러면서 저 삼성 SDI하고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요.
삼성그룹에서 또 테슬라의 옵티머스 외에도 삼성그룹에서 로봇 주식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들어가는 뭐 카메라 모듈이나 부품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이 삼성전기에서 아마 할 겁니다. 자, 이게 실적 자체가 계속 되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뭐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슈나 뭐 악재나 이런 게 나오면 조금 뭐 출렁출렁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지금에서 더 위쪽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어제 야인시대에서 이걸 리뷰를 해드리면서 다음 목표가를 제시해드린 가격이 있어요. 뭐 그 정도 근처까지 보시면 되겠죠. 16만 7천 원을 어제 추가로 목표가를 높여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16만 7천 원 정도까지 보시고 그때 가면요.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뭐 한 16만 7천 원 정도까지는 일단 들고 가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살펴드렸습니다. 이대로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윗방향으로 가볼 수 있을 테니까요. 수익 챙기고 나오시죠. 네,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첫 번째로 도와드렸고요. 예. 그리고 오늘 이 불편한 대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외모 이 부분을 예상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정치도 지금 몇 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에 대한 대화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등등 의견이 있는데 지금 올라온 바로는 연애, 결혼 이쪽이 좀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많고 의라차차님께서는 네. 주식파는 빨강이 좋은데 직장에서는 점점점 해주셨어요. 그래요? 예전에는 저희도 이제 주식과 관련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빨강 파랑 하면은 당연히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였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특히나 작년 올해 정치과 관련된 맞아요. 이슈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왜 연예인 맞습니다. 중에서 빨간색 옷 입고 SNS에 사진 올렸다가 논란되고 막 예상도 그래서 못했다가. 예전에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특정 주제를 민감한 줄 모르고 있다가 네. 이 주제가 예민한 주제야, 민감한 주제야 라고 자꾸 들으면 그게 진짜 뭔가 불편해 보여요. 맞습니다. 예, 네. 각인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을 올려주고 계신데 한방님께서는 이거 재밌네요. 정치와 종교 얘기는 네. 어느 대화에서건 낑기면 안 돼요. 쌈박질 납니다. 특히나 술자리나 회식 자리. 맞아요. 정말 큰 싸움 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예. 한방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실제로 앞서서 저희 탄핵정국 때 네. 한 항공사에서 기장하고 부기장이 네. 이 정치 얘기로 뒤잡혔어요? 네, 그래서 비행기가 못 뜰 뻔했어요. 두 분 모두 다 직위 회제가 됐나? 제가 아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제 두 분이 이제 주먹 다짐을 하셔가지고 아이고. 호주에서 그러셨대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병원에 가고 뭐 대체 인력 투입하고 아이고. 이런 사태까지 빚어지니까요. 확실히 지금 정치 종교를 딱 꼽아주셨는데 이거는 진짜 특히 좀 예민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별가리님 오셨고요. 맥한도님, 이미지가 원래 이거였나요? 아주 업그레이드 하셨네요. 진짜 맥한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맥한다, 맥한다, 맥한다 V. 상행 불편하니까 금지 하셨는데 사실 저는요 딱히 예민한 주제가 저는 없습니다. 마음껏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주제에 대해서 그 득도를 해야 했다고 할까요? 괜찮으니까 마음껏 하세요. 불편하면 고스란히 그대로 직접적으로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리자님 오늘들은 예. 조금 늦게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리아님도 정치 얘기는 집안에서도 금지. 정치 얘기가 확실히 좀 많이 얘기가 거론되고 있네요. 왜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네. 이 정치 얘기하다가 추석에도 분위기 살벌해지고 뭐 맞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서 기사에서도 좀 봤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집 많군요.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또 불편한 주제 말고 꼭 해야 되는 주제 종목 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인데요. 박경신님의 종목이죠. 호롱인더로 가봅니다. 49,000원 그리고 5% 비중이신데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 저 비중 보고 최근에 매수하셨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49,000원에 엄청 오래 기다렸다. 예. 그러면은
최근에 고점이 48,900원이었군요. 100원 모자라서 그때 원금 갈 뻔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한 네. 49,000원이면 2년 전쯤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최근에 고점 찍고 가파르게 좀 내려오고 있어서 아니 이제 물 건너간 건가?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알아보죠. 전문가님, 코오롱인더입니다. 오래전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고점 매수가 100원 남기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아무리 빨라도 2023년, 그때 매수하셨겠네요. 지금 뭐 벌써 2년 정도 이렇게 짧아도 2년 이상 이렇게 들고 계셨던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게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참 좋을 때는 언제였냐면요. 수소. 뭐 그때 뭐 수소가 또 한참 확 좋았던 때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는 그 수소 연료전지에 수분 제어 장치하고 뭐 고분자 전해질 막 이런 걸 개발한다 막 이러면서 이때 엄청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계속 내리막만 탔는데 그 계속 내리막을 탄 이유 중에 하나도 실적 부분이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적 한번 살펴보시면 2022년이 실적 고점이었어요. 자, 연간으로 좀 놓고 볼까요? 연간으로 놓고 보면 자, 2021년 이때가 2,500억 고점이었었고 2022년에는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약간 줄어들죠. 근데 2023년도 보면 매출도 줄고 이익도 줄고 자, 2024년도에는 더 줄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바닥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일단 지금 작년 실적이 바닥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보시게 되면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비해서 약간 못했습니다. 근데 아주 많이 뒤떨어지진 않고요. 뭐 2분기까지도 전년 동기 비해서 그렇게 아주 좋은 성적은 아닐 수 있지만 3분기,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비해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실적을 바닥 찍었다라면 좀 되게 왔다 갔다 어떤 이슈가 나오면 출렁출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적을 바닥을 찍었으면 주가는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되돌아 나오고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정도에는 아마 올해보다 실적 부분이 월등하게 좀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또 내년에는 회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 반도체 소재 쪽, 뭐 이런 쪽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매출이 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진짜 뭐 한 2년 이상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고 이번에도 정말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48,900원 찍고 뭐 위에서 보면 꽤 좀 밀렸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 2년 기다리신 김에요. 한 1년 정도만 더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세요. 한 1년 정도만 더 기다린다라고 생각하고 뭐 그 전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훅 치고 올라가면 좋은 거고요. 자, 최대 한 1년 정도 더 기다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 가격대 이상은 충분히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봐요. 자, 뭐 요게 실적 부분들 반영하면서 올라오면 한 55,000원 선 정도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선이 돌파가 된다라면 6만 원대 중후반 정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작년 실적이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리고 뭐 올해는 비슷하거나 좀 더 낮고 내년에는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자, 뭐 한 2년 정도 기다리셨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한 넉넉 잡아 1년 정도만 더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오롱인더도 이대로 좀 보유를 해보시죠.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정말 아쉽게도 그 기회를 놓치셨잖아요. 이번에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시면서
다시금 이 매수가 위로 수익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차나핑님께서 제 친구는 상사분이 어떤 야구팀 좋아하냐고 질문을 했는데요. 상사분이 응원하는 라이벌팀 좋아한다고 하면 미움받을까 봐 진땀을 빼셨다고. 이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취미 부분인데 우와. 이걸 또 불편하게 생각하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 알려면 그 야구 쪽에서는 응원하는 팀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와. 저희 목요일에 하는 이 지읒비읒 쓰신 전문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만약에 저한테 이 질문을 했어요. 네. 상자 앵커는 어떤 야구팀 좋아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한화라고 할 것 같은. 야, 이거 공감이 또 되네요. 그러니까요. 이 스포츠는 진짜 확실히 본인이 딱 좋아하는 구단 이런 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으라차차차님께서 이 제필이 형은 너무 반듯하신 분이다. 고생하십니다. 핵심만 쩍쩍 하시면서 팬심을 드러내고 계시는군요.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코롱인더 봐드렸는데 사계절님께서는 코롱인더 때문에 네. 계좌가 많이 힘드셨던 아이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왼수 덩어리라고. 예. 그래도 지금은 다른 종목으로 잘 만회를 예. 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쇼 주제 5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직장 내 불편한 질문 1위를 꼽아보고 있거든요. 어떤 질문이 어떤 주제가 가장 불편한지 이 중에서 가장 그래도 덜 불편한 주제입니다. 5위 띄워주시죠. 자, 외모였습니다. 27%가 외모 얘기 좀 불편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참고로 이 응답 같은 경우는 네.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이 퍼센티지를 합해서 100이 넘는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고요. 네. G세대는 1990년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입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네. 청우앵커와 저는 여기에 소속되지가 않아요. 한참 안 되는군요. 예, 예. 그래서 이런 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2천여 분께 설문조사를 한 결과 네.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외모가 생각보다 일찍 나왔다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외모가 왜냐하면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고 네.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쪽도 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5위입니다. 확실히 나머지 주제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느껴집니다. 저는 사실 취미 요가가 제일 밑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오, 그것도 맞습니다. 일명 얼평이라고 하죠. 얼굴 얼평, 평가라고. 맞아요. 예. 이거 좀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보다도 더 뭔가 심리와 신념을 건드리는 게 예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5개의 주제 어떤 것을 질문을 해도 방긋방긋 대답을 잘해주는 이분은 과연 불편한 게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 시장 분위기 좀 알아볼게요. 정수철 캐스터 만나봅니다. 네, 불편한 건 없고 편하게 오늘의 시장의 관심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대통령실의 속보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재개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관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위에는 대한조선이 랭크됐습니다. 하반기 최대어로 꼽혔던 대한조선, 이번에 또 조선주가 반등하면서 같이 오늘은 상승부를 켜내고 있고요. 2위에는 삼성전자가 랭크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자 장 초반부터 반도체주의 훈풍이 강하게 닿았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현재 7만 원 선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43% 소폭의 오름세만 기록하고 있고요. 또 3위에 위치한 에코프로비엠은 2분기 영업이익이 4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9%나 늘어났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하며 장중에 12만 7,900원 선까지 올랐는데요. 현재는 13% 강세로 12만 2,300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4위에 삼성 SDI 올라왔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가 시장을 주도해주고 있는데요. 리튬값 상승과 함께 ESS 수주를 기대하면서 장중에 22만 1,500원 선까지 올라갔던 삼성 SDI입니다. 이어서 5위에는 하나오션 랭크됐습니다. 상선 부분의 빠른 실적 개선세에 주목하면서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상향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11만 5천 원 선 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는 SK바이오팜이 랭크됐습니다. 예상을 웃돈 호실적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11만 원 선을 돌파해냈고요. 7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랭크됐습니다. 오늘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8위에는 삼성중공업 랭크됐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장중에는 2만 200원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현재는 2만 원 선을 소폭 밑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9위에는 카카오가 랭크됐습니다. 카카오는 국가대표 AI 정예팀에서 탈락하면서 현재 1%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0위에는 블루엠텍이 랭크됐는데요. 블루팜 코리아 홈페이지에 마운자루의 사전 구매 안내가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 급등하면서 5,47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는 5,000원 선 초반 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위에는 에코프로 올라왔습니다. 에코프로의 호실적에 더불어서 오늘 동반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현재도 7% 급등세 지속합니다. 이어서 12위에는 EV 첨단 소재 올라왔습니다. EV 첨단 소재가 투자한 대만 배터리 업체가 4세대 전고체 리튬 배터리 상용화에 착수하면서 오늘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2,440원 선까지 올라갔고 현재는 2,260원 선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위에는 풀무원이 올라왔습니다. K푸드 관련주 계속해서 랠리를 보이고 있는 풀무원이고요. 이어서 14위에는 뉴로핏이 랭크됐습니다. 뇌질환 AI 전문 기업으로서 레캔비 모멘텀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 상승 흐름 지속합니다. 이어서 15위에는 하나엔진이 랭크됐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39,350원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현재 8% 가까운 강세 지속됩니다. 이어서 16위에는 SK하이닉스가 올라왔습니다. 역시 엔비디아 훈풍에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SK하이닉스인데요. 현재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한 상황이고 1% 상승하면서 26만 2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위에는 HJ중공업이 올라왔습니다. 마스가 수혜주로 현재 급등 후 오늘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18위에는 신흥 SEC 올라왔습니다. 삼성 SDI의 협력사로 2차 전지 부품 회사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9위에는 네이버가 랭크됐습니다. 국가대표 AI로 선정되면서 강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약보합세 보이고 있고요. 20위에는 삼성전기 올라왔습니다. 삼성전기도 또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오늘 장중에는 15만 7,400원 선까지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2차 전지주가 계속해서 뜨겁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상승도 있었고요. 리튬 가격 상승과 함께 에코프로비움의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 ESS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증권사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2분기 실적 분석과 함께 2차 전지주의 전망은 어떤지 전문가님의 의견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이 바닥에서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섹터이니만큼 기대치도 굉장히 클 텐데, 자, 전문가님, 2차 전지주들 말이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이전처럼 이거 또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자, 2차 전지 쪽을 올해 봄 정도부터 슬슬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전에는 뭐 한 2년 가까이를 2차 전지 쪽은 아예 얘기도 안 하고 뭐 이 종목 진단하는 프로, 이런 프로에 종목 진단이 들어오게 되면 애둘러서 막 그냥 좀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올해 봄 정도부터는 삼성 SDI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2차 전지 쪽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어떤 산업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막 엄청나게 성장할 때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될 것처럼, 이것만 사면 진짜로 떼부자가 될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자, 그렇게 만들었던 때가 재작년이잖아요. 그때 뭐 에코프로 150만 원 막 이렇게 갔을 때 이거 200만 원 간다, 300만 원 간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요만큼만 안 좋은 얘기하면 저도 욕 많이 먹었는데 육두문자까지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엔 한번 죽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될 놈 될, 그러니까 될 종목은 되고 또 거기서 도태되는 종목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2차 전지 쪽이라고 다 같이 보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 있죠. 삼성 SDI 같은 종목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ESS 쪽도 말씀해 주셨는데, ESS는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중국산 ESS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관세를 41%를 물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8%까지 중국산 ESS 관세를 확대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그 시장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당히 그쪽에서 선전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 관련해 갖고 주요국들 중에
지난 3년간 이렇게 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줄어든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쪽 작년 기준으로 발전 비중이 한 10.5%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는 30%까지 늘리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근데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던데, 그까지 늘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거는 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손가락만 본 거죠. 그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30%까지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달성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 쪽 발전 비중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요. 이것도 마찬가지 에너지를 저장하려면 ESS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만 잘 고른다라면 지금 바닥 추세적으로 막 이 업황이 확 좋아지고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종목별로는 최악은 지나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삼성 SDI 같은 종목이에요. 이 삼성 SDI 지난주 거인의 시선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인의 시선에서도 꽤 자주 전에 그 유상증자 뭐 그런 거 얘기 나왔을 때 그때는 유상증자까지 다 받으시라고 이렇게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가장 뭐 좋은 거는 삼성 SDI 같은 종목 이거 PBR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게 되면 그런 종목들 주식들은 PBR 한 배 이거 우습잖아요. PBR 한 배만 봐도 26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성장성이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 시대로 가고 막 그러면 그때는 성장성이 부각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PBR 2배, 3배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고 가시면 될 거고요. 아직까지도 PBR 한 배보다 훨씬 낮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을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지난주 거인의 시선에서 얘기해드렸던 부분인데 이거 보시면 돼요. SOL 전고체 배터리 N 실리콘 응급제 2차전 ETF. 자, ETF는 상장지수 펀드이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종목들 전고체 배터리나 실리콘 응급제 쪽 이쪽에 있는 종목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펀드죠. 자, 여기 들어가 있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삼성 SDI가 가장 많이 들었고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대주전자재로 쭉 해서 이런 종목을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ETF가 이거예요. 자, 종목 찾기 어렵고 뭐 2차전지 막 중구난방으로 2차전지만 뭐 계좌에 잔뜩 들어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런 게 나을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애널리스트들이 선정을 해서 편입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게 100%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분산 투자가 잘 돼 있고 성장성도 고루 갖춘 그런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있으니까요. 뭐 종목별로 구분을 하시되 삼성 SDI 같은 종목은 쭉 들고 가시면 될 거고 진짜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ETF 같은 거 요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주들 정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으면서도 오늘 솟구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심도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죠. 네, 2차 전지는 다들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도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 오늘 랭킹과 관련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마도 이 대화라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다들 공감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김영숙님께서 정치 얘기는 듣는 사람 반은 나와 다른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도 그렇죠. 그렇네요. 아니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는 게 아니죠. 불편한 얘기죠. 정치 얘기 대부분 예. 뭐가 문제냐면 그냥 생각이 다를 수는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제 예. 강요하려다가 문제가 맞습니다. 생기는 거죠. 사실 본인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냥 듣고 있어도 괜찮은 걸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를 예. 써주셔가지고 제가 이건 너무 좋은 얘기여서 같이 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JH님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쉽지 그렇죠.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생각이 다 천차만별이죠. 네. 나랑 다른 생각도 존중해서 대화할 수 있는 인격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아주 정말 현답이네요. 예, 공감. 하나 좋아요 꼭 누르고 갑니다. 자, 그리고 이 이찰리님께서요, 이번에는 종목 얘기인데, 네. 2차 전지,
머지않아 계좌 뒤다볼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들여다본다 이런 얘기겠죠. 맞아요. 뒤다볼 거 이게 뭔가 싶었는데 떠올려 보니까 네. 들여다보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동안은 많이 손실이어가지고 속상해서 안 보셨다는 얘기겠지요. 네. 조만간 수익으로 돌아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 어제 좀 힘드셨을 분이 계셔서 저희가 이분도 좀 챙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와, 어제 얘기 많이 했던 그 종목이군요. 그렇습니다. 조정환님께서요. 코난 테크놀로지를 신청해 주셨어요. 이 종목이 그 국가대표 AI 정예팀 선정하는 데서 탈락을 했습니다. 사신 가격은 거의 3만 원 선 언저리에서 사셨네요. 29,980원의 비중. 다행이에요. 그래도 비중이 높지는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7% 들고 계신 상황인데 어제 접근을 하셨거나 혹은 그 전에 사셨으면 어제 음봉 맞으면서 갑자기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지금도 26,800원, 사신 가격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손절을 좀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급하게 빠진 만큼 급한 반등을 기다려서 플러스 보고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재필 전문가님은 코난 테크놀로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이 코난 테크놀로지는 저도 조금은 관심은 있었던 종목인데요. 이게 저 그전에 공시를 좀 이렇게 보셨으면 아마 안 들어가셨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우리 시청자님이 그전에 매수하셨다가 놓치신 것 같진 않고 아마 제 생각에도 어제 매수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7월 달에 유상증자 발표를 해버렸죠. 자, 뭐 또 이것도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공시였었는데요. 자, 유상증자 공시가 나온 데다가 또 이번에 그 국가대표 AI 선발대회 관련해 갖고는 조금 안타까워요. 조금만 면밀하게 뒤져봤으면 이 코난 테크놀로지의 최대 주주는 따로 있고요. 2대 주주가 SK텔레콤입니다. 2대 주주가 SK텔레콤이고 뭐 3대 주주가 한국항공우주예요. 자, 근데 이 국가대표 AI 선발대회에 거기 처음에 15개 팀이 신청해서 10개 팀이 남고 그 다음에 어제 5개 팀을 추린 거잖아요. SK텔레콤 컨소시엄도 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SK텔레콤 이 코난 테크놀로지의 2대 주주가 SK텔레콤인데, 자, 이쪽에 들어갈 법도 했는데 그냥 따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분 관계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과연 코난 테크놀로지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아마 다른 기업들, 컨소시엄들 이 면모도 보면 쟁쟁한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난 테크놀로지는 뭐 선정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일단은 뭐 이렇게 두들겨 맞았으면 할 수 없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기술적 반등은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여기서 오늘은 또 뭐 하락이 조금 잦아드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어제 굉장히 크게 하락하면서 거래량도 늘려서 이걸 뭐 극복하고 단기간에 쭉 치고 올라오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많이 좀 빠졌고 오늘도 한 3% 정도 빠졌으니까 뭐 약간의 어느 정도의 되돌림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되돌림이 나오는 과정 한 28,000원대 정도, 28,000 몇백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한번 되돌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9,980원에 매수하셨으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니까요. 자,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은 뭐 실적 부분들도 그렇고 좀 있으면 또 유상 권리락도 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뭐 또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기업이기도 하니까 이런 거 AI 기업들 중에 적자 안 나고 그냥 편안히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찾아보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 직접 AI하고 관련은 안 되지만 가비아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흑자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데이터하고 관련된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 조금 노려보시면 좋을 수도 있으니까. 자, 코난 테크놀로지는 그 적자가 많이 나는 기업이었잖아요. 자, 근데 이 코난 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이 3천억입니다. 재무제표 한번 보세요. 가비아란 기업, 이 기업은 마찬가지 시가총액은 비슷한데요. 보시면 작년에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350억 정도 났어요.
그리고 외국계 사모펀드에서 또 계속 사모으는 그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조금 반등 나올 때 정리하셔갖고 종목을 좀 잘 찾아서 종목 교체를 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 살펴드렸습니다. 어제 그 랭킹쇼 시간 동안에 AI 국가대표 선정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와 함께 급락이 나왔던 종목이어서 많이 또 화제가 되고 있죠. 오늘 이 코난 테크놀로지 종목 진단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죠.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죠? 게시판에 글 보니까 조정환님 보고 계셨네요. 진단 감사합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뭔가를 좀 결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권씨님, 2차전지 원금만 오면 팔아야지 했는데 살짝 수익 근처 오니까 또 못 팝니다. 간사한 내 맘 하셨는데 간사한 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참 특히 고생을 하면 할수록 긴 시간 투자한 종목일수록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요. 이거 수익까지 노려봐? 이런 생각이 무조건 들게 마련이에요. 시간 투자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게 또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꼭 추석까지 정말 큰 부자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네. 그리고 오늘의 랭킹 주제는 대화입니다. 이 불편한 대화 과연 어떤 것일지 그린비님께서 저희 회사 직원은 회식 때 정치 논쟁하다가 몸싸움까지 하고 퇴사했어요 하셨는데 실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기사에 난 사건들 외에도 주변에 의외로 꽤 있나 봐요. 아니 무슨 뭐 회식에서 몸싸움까지 하고 퇴사까지 하는 이거 뉴스 나올 얘기 아닙니까 진짜?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의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네. 왜요? 또 어떤 게 올라왔어요? 이종복 TV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차전지 이래가지고 전문가님 함께 하셔야 되는데 저희 진단은 목요일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을 지금 이종복 전문가께서 하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저희가 오늘 랭킹쇼 주제 4위 이쯤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네. 불편한 질문 4위는 또 뭘까요? 얼마나 불편할지 보겠습니다. 4위는 뭡니까? 공개해 주시죠. 종교? 종교가 32%로 나왔습니다. 종교는 왜요? 무조건 1, 2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외로 미치네요. 종교보다 더 예민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1, 2, 3위가 남아있는 게 취미여가, 그리고 연애나 결혼, 그리고 정치 이렇게 세 가지인데 지금 게시판에서는 정치와 관련된 에피소드라든지 좀 불편하다라는 의견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는데 과연 1, 2, 3위 또 얼마나 불편한 얘기들이 또 있을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함께 부를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직장 내 불편한 질문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게요. 취미 요가가 있고 정치가 있고 연애 결혼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불편한 질문 참고로 Z세대에게 물어봤대요. 어떤 거 같으세요? 여기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또 이제 싸웠던 거 봤던 게 아무래도 정치라서 어딜 가든 정치 쪽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도 실제로 보셨다고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전문가님이 싸우신 건 아니죠? 그냥 뭐 식구들 모임에서 의뢰 또 이제 술 먹다가 어른들이 또 이제 정치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연스럽게 또 싸움으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또 많이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친구 간에도 그리고 가족 간에도 다들 모르긴 몰라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집집마다 다들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종목 진단 도와드릴 텐데요. 이번에 저희가 골라본 종목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이 종목을 거의 오랜만에 봅니다. 3만 원 근처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아직은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29,5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15%입니다.
단기, 중기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하셨고요. 거기에다가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물음을 주셨는데 오늘 많이 밀리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좀 걱정을 이게...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6%가량의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특히나 오늘 이분을 저희가 봐드려야 되는 게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데 그러니까요. 내 종목만 많이 빠지면 더 소외감이 심하거든요. 요새 계속 밀렸군요. 게다가 어제 장 마치고 나온 실적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치 하회인데요. 김영우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시간을 조금 길게 보고 가야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소재를 주로 이제 사업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자회사를 통해서 리튬 사업도 현재 새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2분기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상 컨센을 살짝 이제 하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뭐 본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전방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환율 하락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자회사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튬 사업을 새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녹스 리튬이라고 하는 이제 또 이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손실 중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 컨센을 살짝 하회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는 실적이 살짝 전반기 대비해서는 약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측은 되나 전반기에 좋았고 하반기에는 살짝 줄어드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또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게 아이폰 폴더블 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주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폴더블 폰에 이제 들어가는 소재를 또 이제 공급을 할 것이다라는 현재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적이 살짝 줄어들 수는 있으나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매출 발생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뭐 말씀드렸던 자회사 이녹스 리튬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지금 공장을 계속 증설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 하반기에 또 이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또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6년이 이녹스 첨단 소재로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매수 단가가 29,500원 수준이시니까 추가 매수만 잘 하시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추가 매수는 조금 이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상승이 나온 것, 그리고 최근에 또 하락이 나올 때 차익 실현이 그대로 다 저는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을 해주고 나서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그대로 또 다 차익 실현이 나온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횡보를 하고 힘을 모아주는 구간이 저는 적어도 몇 개월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주가는 꽤나 저평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이제 이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자회사를 통한 추가적인 또 이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꽤나 저평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만 길게 보게 되면 충분히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차분하게 한 몇 개월 정도 들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확실하게 횡보세를 잡고 다시 한번 추세를 끌어올려 줬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1차 목표가 3만 원으로 잡고 가면 충분히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였습니다. 최근에 그 단기간에 좀 크게 밀리는 모습, 게다가 오늘 같은 장에서도 크게 내려가면서 걱정이 많으셨겠죠? 리포트도 새로 나오고 있던데, 아무쪼록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감안하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잼나게 살자님, 이녹스 첨단 소재당 반갑당 하셨는데, 뭔가 이 종목과 관련된 추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잼나게 살자님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니에요? 네. 반갑다 녹스야. 네. 너무 해맑은 느낌. 좋은데요? 네, 뭔가 사연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사랑님께서 입장이 늦었습니다 하셨는데 늦어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랭킹쇼고요. 지금 종목 상담 여전히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에버 영스카이님. 삼성전기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가장 먼저 봐드렸던 종목이 삼성전기입니다. 맞아요. 뒤로 조금 돌려보신다면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중복해서 종목이 좀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서 카카오 두 분이나 올려주셔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용수님께서 카카오 먼저 올려주셨는데요. 가격이 59,500원, 비중 15%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카카오 두 분이 올려주셨는데 사신 가격이 크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올려주신 분은 하하 해강님. 좀 전에 유튜브에 게시판은 처음이에요 하시면서 인사 남겨주셨잖아요. 아마 종목 상담도 처음 올려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 예. 56,400원에 비중 20% 계속 가져가도 될지 궁금하다고 해주셨어요. 지금 하하 해강님 같은 경우는 두 분 모두 다 좀 손실 구간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크게 좀 차이는 안 나거든요. 어제 보합 정도, 강보합권 정도 오늘 1% 밀립니다. 근데 카카오가 궁금한 게요. 네. 물론 어제 고점 대비로는 많이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는데 이 AI 팀에 탈락한 것 치고는 많이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안 빠지죠. 저는 그러니까요. 확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오를 것 같냐. 일단 탈락을 한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김영일 전문가님 두 분이나 질문을 올려주신 카카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손절 라인만 좀 확실하게 잡고 가면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국가대표 AI 선정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네이버나 그 다음에 뭐 카카오나 꽤나 이 반응을 잘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뭐 네이버도 그렇고 어제 국가대표 AI 선정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완전하게 주도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이슈였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슈가 나왔고 지금 시장이 워낙에 정부의 정책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응을 해주는 것은 맞지만 시장의 주도주가 될 만큼의 어제 수급의 움직임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카카오가 이 국가대표 AI에 대해서 선정이 되지 않으면서 어제 반응이 나왔고 차익 실현이 바로 나온 다음에 오늘 음봉으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지라인 정도는 깨지 않은 것이 애초에 국가대표 AI 이슈가 시장에서 주도로 움직일 만한 이슈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 AI를 포함을 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야심차게 준비한 에이전트 AI가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카카오가 2분기에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매출이 1조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1254억 정도로 둘 다 감소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고 지금 전체적으로 자회사들이 딱히 평가를 받는 것이 성장 동력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또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뭐 카카오 게임주도 뭐 여러 이제 이 게임들이 출시가 되지만 딱히 뭐 크게 대작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이제 뭐 카카오 엔터라든지 카카오가 자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카카오에서 뭔가 성장성을 기대할 만한 이슈는 딱히 없다라고 시장이 현재 평가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AI 지원 사업에도 카카오는 지금 후순위로 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는 시장이 워낙에 또 이제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떤 원동력이 필요한데 원동력이 딱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카카오에서 아예 이제 실적 돌파구로 대놓고 이제 이야기를 한 11월 달에 AI 에이전트가 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톡 예약이나 뭐 택시 호출이나 뭐 여러 결제들을 자동화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계해서 각 기업들과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또 이 AI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출시가 되면 구독형으로 출시를 해서 연간 5천억 이상의 매출을 기대한다라고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최근에 그래도 이 AI 국가대표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 생각에 지지 구간을 잡아주면서 물량이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되면서 관련된 이슈에서 생존을 하고 지지 구간에서 물량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고개 돌려줄 가능성이 저는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어제와 오늘의 움직임을 봤을 때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어제와 오늘의 움직임은 약간의 차익을 뱉어내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61선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일단은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게 현재 카카오니까 61선 이탈 시에는 정리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1차 목표가는 6만 원 근처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에 막혀 있으니까 6만 원 근처 구간에서 일단 1차적으로 대응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1월 달에 출시될 AI 에이전트, 결국에는 카카오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서비스들을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엮어서 수익 극대화를 하겠다라는 목표인 거니까 결국에는 11월 달에 나올 이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11월 달에 이 이슈를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카오 살펴드렸습니다. 어제 AI 국가대표 선정과 관련해서 탈락 소식을 전하면서 많은 분들 좀 우려감이 있으셨을 텐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탈락했다고 막 급락이 나오는 종목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가가 많이 못 가니까 사람님께서는 네이버가 더 고생시킵니다. 이렇게 또 써주시기도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장이 점점 다시 힘낸다. 3,200 다시 돌파 모드.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뭐죠? 랭킹시어 효과. 그렇습니다. 오늘 주위 척척 맞아 떨어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잠시만요. 종목 들어가기 전에요. 랭킹 확인하고 저희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네. 자, 오늘 주제는 이렇습니다. 직장 내 불편한 질문들, 불편한 대화 주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자, 3가지가 남아있는데요. 이 중에 3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3위가 뭔가요? 3위는 바로 취미여가. 취미와 여가가 불편하대요. 외모보다도 네. 종교보다도 취미여가가 불편하다. 저는 이게 처음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싶었는데 아까 슈팅스타님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뭐해? 주말에 뭐 했어? 이거 계속 꼬치꼬치 캐묻다 보면 그걸 불편하게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판단하는 Z세대가 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기사와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고 네. 아 불편할 수도 있구나. 근데 저는 세대가 좀 달라서 그런지 네. 이런 얘기 안 하면 뭐예요. 그렇죠. 사실 뭐 했는지 네. 뭐 할 건지 이런 거 물어보는 게 거의 친구들끼리도 보통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뭐 의뢰에 물어보는데 근데 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은 이제 불편한 관계에서 저희가 설정이 상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누가 이걸 물어보느냐 이것도 좀 중요해서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구나. 내가 이런 질문을 할 때도 너무 자주 빈번하게 혹은 뭐 불편해하는 기색이 내비치면은 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어떤 분이셨죠?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 직장 상사분이 주말에 뭐해? 했을 때 딱히 뭐 없는데요? 라고 하면 등산이라 갈까? 이런 얘기 나올까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주말에 워크숍 하는데 그렇죠. 내지는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 회식하면 되겠네 라든가 약속 잡고 싶은데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맞네요. 불편할 수밖에 없군요. 이렇게 빌드업이 또 가능합니다. 예. 자, 3위를 한번 알아봤고요. 가장 불편한 얘기 1, 2위는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사이에 잠시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평가 우량주님께서 점점 더 힘을 낸다고 하는데 과연 랭킹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알아볼게요. 정수지 캐스터입니다.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위에 다날이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국내 업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지원 선불카드를 본격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주가는 현재도 6% 가까운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9위에는 LS 에코에너지가 새로 랭크됐는데요.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LS 에코에너지. 하반기에도 에너지 수요 기대감 속에서 현재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42,000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이어서 10위에는 피노 올라왔습니다. 2차전지 소재 관련주로 오늘 오후장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13위에는 DKT가 랭크됐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처음으로 출하하면서 신사업 진출을 알렸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8,410원까지 터치했습니다. 14위에는 일승 올라왔습니다. 조선 관련주로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고요. 16위에는 방산주 현대로템이 랭크됐습니다. 올 2분기 영업이익이 2,5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8.4% 급증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현재 1.6%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19위에는 인트론바이오 랭크됐습니다. 대장암을 유발하는 원인균을 제거하고 독소 무력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강한 매수세가 몰리며 4,880원까지 올랐는데요.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20위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반등 흐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1시간 동안 달라진 관심을 살펴봤는데요. 조선주도 계속해서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첫 회의를 맡은 이번에 마스카 TF가 여름 휴가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조선주도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조선 기자재 관련주 중에서도 피팅밸브와 LNG, 엔진 등 관련주들이 주목이 계속해서 시장에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들의 전략은 어떻게 짜보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에서 미국에 제안한 마스카 프로젝트, 이 TF가 가동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선주 요즘에 계속 신고가 랠리죠? 이렇게 좋은 흐름을 펼쳐가는 조선주들,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히 준비가 되고 있고, 이제 로드맵 수립을 첫 번째로 해서 이제 곧 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또 순환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이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또 어느 정도는 선별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가장 유력하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현재 HJ중공업으로 꼽히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미국의 군함에 대해서 지금 또 이제 조선에 대한 이런 또 이제 강점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크게 급등이 나왔고,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이 조선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신고가를 달성을 했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조선 새로운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중공업 등등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이 양호하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여러 이제 또 조선 기업들이 관련해서 마스카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지 전략을 계속해서 맞게끔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이제 또 컨테이너선을 건조를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미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응이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봐야 되는 주도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이미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번 달부터 관세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탄력이 나왔었던 종목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신고가를 간 종목보다는 새롭게 또 이제 후발로 출발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선주 중에서 결국에는 또 가장 강력하게 탄력이 나오고 있는 건 신규 상장주 중에 대한조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잘 눌렸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더 양호할 수가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저번 달에 신고가 찍고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재탄력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신고가를 어느 정도 달성을 한 종목, 그리고 그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하더라도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또 고개를 틀어놓고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덜 간 종목, 그리고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 만들어간 종목, 그리고 어느 정도 눌리고 나서 재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 살펴드렸습니다. 네, 강사님께서 네. 대한조선 가지고 계신가 봐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좀 일찍 들어가셨다가 약간 마음고생을 했는데 장중에 상승 전환해줘서 참 다행이다. 그래서 좀 단기로 들어가셨는지 이절 중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네. 축하드려요 라고 고고님께서 또 이렇게 화답을 해주세요. 분위기 훈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좀 있어가지고 고생 그러니까요.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또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김영우 네. 전문가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예. 자, 그리고 알고고님, 나 셀 돈 앞으로 생긴다고요? 기다려요. 그러죠? 앞으로 수익을 많이 걷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은 토마토 증권통 랭키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수익 대박 기록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랑만 하는 시간 꼭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시간이니까 또 메뉴 얘기가 빠지질 않네요. 그러네요. 나연님께서 고기는 사랑인데 나도 먹고 싶다. 저희 고깃값 벌어야죠. 네. 행투가이드님께서 네. 그 위에 말씀해 주신 게 한식 뷔페 가셨다고요? 돼지갈비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2번 먹었더니 졸리다는 이야기. 2시 반에 그런 미팅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곤란한 상황이군요. 행투가이드님 어서 이 졸음들 달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팅 잘 하고 오셔야죠. 예. 네. 그리고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타이밍님께서 올려주신 대웅제약 살펴볼게요. 예.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요즘 신약 개발 쪽의 종목군들은 뭐 잘 가는데 대웅제약 오랜만에 들여다보니까 어허. 그동안 별로 안 좋았어요. 요 그쵸? 근래 갑자기 왜 이렇게 밀린 겁니까? 한 2주 정도 주가가 네. 약세 움직임을 계속해서 어허. 이어가고 있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사신 가격은 152,800원이에요. 비중 10%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주가는 14만 원을 약간은 하회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려가는 길목 어딘가에서 좀 이 정도 빠지면 많이 빠지지 않았나? 그쵸. 접근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단기, 중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과연 아마 우리 시청자님은 직전 저점 안 깰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좀 위태롭습니다. 김영희 전문가님 시각은 어떠신가요? 아마 7월 31일에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31일에 그때 당시에 나보타가 상반기에만 매출이 1,000억 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위아래로 상당히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이 좋은 이야기 나왔는데 더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7월 31일에 그런 움직임이 나왔지만 매출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이슈 소멸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게 되면 16만 원 근처 구간까지 반응이 나왔지만 딱 고점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고 지금 최근 3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은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2분기까지 실적이 워낙에 잘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 보톡스, 톡신에 대한 이러한 이제 또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사실 상반기부터 주가가 쭉 좋았었습니다. 3월 말, 4월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바닥 잡고서 쭉 상승이 나오다가 거의 이제 10만 원 구간에서 17만 원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고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구간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슈가 나오면서 소멸이 되는 구간에 결론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날에 들어가셨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의 이제 물려가는 그림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3분기로 넘어가면서는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실적이 살짝 안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괜찮은데 2분기가 워낙에 잘 나왔으니까 이로 인한 뭐 기조 효과로 인해서 살짝 이제 안 좋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반기에는 조금은 조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 뭐 나보타에 대한 계속해서 점유율 확대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또 캐파를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또 내년 넘어가게 되면 실적 증대는 현재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 바닥 잡는 구간이 언젠가 나오겠죠. 지금 121선을 또 지켜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구간에서 지켜주면은 현재 구간에서 횡보세,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탈 이후에 13만 원 구간에서 횡보세를 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나보타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때 주가는 끌어올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텐데 일단은 이러한 그림이 나오려면 시간이 꽤나 필요할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봐야 될 거는 현재 구간을 먼저 지켜주는지를 봐야 되겠죠. 현재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1차 목표가는 15만 원, 2차 목표가는 16만 원이 될 겁니다. 이 구간의 매물 구간이 꽤나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수익권을 노리기 위해서는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횡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힘을 모으고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다 반영이 되고 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소멸로서 지금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좋은 이야기가 나오려면 시간이 꽤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나는 시간을 어느 정도 여유롭게 가져가면서 대응을 할 수 있어 라고 하신다면은 현재 구간에서 먼저 이 122선 지켜주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이탈을 하더라도 저가 부분에서 지켜주는지를 보시면서 향후에 다시 한번 나보타에 대한 실적 캐파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반등 구간 1차적으로 지금 잡아갈 수 있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만 원 정도 구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매수가보다 살짝 아래 구간에 위치를 할 텐데 나는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게 싫어라고 하시면은 그 구간에서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이지만 단가 자체가 조금은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위험할 수 있는 구간에 접근을 하셨다라는 거, 좋은 종목은 싸게 사야 좋은 종목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웅제약 살펴드렸습니다. 최근 단기간에 조금 밀려나서 걱정이 되셨을 텐데 이 답변이 명쾌한 솔루션이 됐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도 있지만 단기로 또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강사님이 배한중선도 얘기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SKC도 얼마 전이 아니죠. 오늘 들어갔다 나오셨다고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요즘에 열심히 분주하게 단타를 시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알고고님, 요새 강사님 단타하세요. 수익만 하면 최고입니다. 그리고 강사님께서 계좌가 여러 개 있으신 거예요. 4개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디 있죠? 지우셨나요?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강사님과 나야님, 그리고 알고고님까지 해서 게시판의 채팅창의 지분율을 상당히 높여주고 계시는데요. 네. 그리고 뭐 끝날 때 다 된다고 해서 종목 진단 요청 뭐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끝까지 해주세요. 네. 마지막에 요청하신 분들을 저희가 탁 잡아서 진단 도와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서 뭔가 겸손의 말씀 같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보면 내가 팔기만 하면 급등해 이런 그렇죠. 생각들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잖아요. 강사님께서도 매도 후 하루 이틀 지나면 급등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더니 저희 시청자님 서당깨님께서 이사 가실 때 공시 좀 해달라고 그리고 하루 이틀 있다가 들어가면 되니까 이 개인 공시가 그 정도로 파급력을 갖게 되는 건가요? 예, 이렇게 또 올려주시는데 다들 고수든지 아니면 내가 주식 투자 잘 못해 주린이든지 이런 생각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 더 가보도록 하죠. 유튜브 써니님의 종목입니다. LS 에코에너지입니다. 매수 가격 42,000원에 20%인데요. 오래 기다렸다고 하시네요. 오늘 매도가가 왔었는데 말이죠. 자, 전문가님, LS 에코에너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슈 자체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번에 상반기에 최대 실적을 또 새롭게 경신을 하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영업이익이 59% 올라갔으니까 꽤나 이제 이 좋은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지금 주가 또한 또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 자체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전력 케이블의 수출 증대 그리고 송전 케이블 수출에 대한 또 이제 증대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할 수 있는 이슈를 또 이제 보유를 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꽤나 좋은 이슈로 좋은 실적 증대가 나타나고 상승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추가적인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관세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지만 소비자에게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산업인 만큼 가격 전가가 가능한 산업이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추가 상승을 꾀할 수 있는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적 캐파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이제 조정이 나오는 이유 그러니까 계속 쭉 상승이 나오다가 약간의 윗꼬리를 그리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하죠.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상승이 쭉 잘 나오다가 딱 42,000원 구간부터 단기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42,000원 구간, 그 다음에 뭐 43,000원 구간, 그리고 45,000원 구간 정도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이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거래도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러면은 물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오늘 어느 정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좋은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구간을 바로 뚫어주지 못하고 윗꼬리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을 뚫어줄 만큼의 상승이 나와야 결국에는 또 추가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는 게 특히나 중요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의 흐름을 봤을 때 이슈를 파악을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저는 충분히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약 한 43,000원 구간 그리고 45,000원 구간까지 해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저는 45,000원 근처까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 구간을 소화를 해주면 해줄수록 더욱더 이제 이 상승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강조를 드려야 될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매물 구간이 꽤나 두텁거든요. 그러면 이 매물 구간을 바로 이제 또 뚫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조정 이후에 다시 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이 매물 구간 못 뚫어주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시면 한번 정리하시고 어차피 이제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시고 저가에 다시 한번 잡아도 무방한 종목 혹은 나는 굳이 정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저가 왔을 때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에 얼마든지 매수 기회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LS 에코에너지 살펴드렸습니다. 오늘의 매도 기회를 좀 놓치신 거 다음번에 또 매도를 할 타이밍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낮아졌을 때는 매수를 좀 더 해볼 가능성까지도 같이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죠. 자, LS 에코에너지까지 살펴드렸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네. 뚱랑이님, 네. 아까 종목 진단을 남기셨는데 넘어가 버린 것 같다고. 아이고. 저희가 사실은 진짜 이 모든 종목을 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 물리적으로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참 이게 좀 아쉽습니다. 네.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도움 기회를 가져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랭킹쇼 종목 진단 막차를 타시려고 아지랑이님 네. 그리고 시나모님 올려주셨는데 버스가 이제 저희가 출발해야 될 때입니다. 네. 내일도 버스는 오니까요. 그렇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내일 다시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한 번 더 눈길이 가거든요. 네. 제가 또 말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필명을 기억합니다. 종목 신청. 뚱랑이님 괜찮아요. 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또 이렇게 마음 써주시니까 저희도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내일 다시 한번 좀 들러주세요. 자, 그런데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요? 마지막으로 직장 내 불편한 질문 1위를 꼽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아마 1위는 분명히 그 주제가 될 것 같은데 결과는 확인해 봐야죠. 자, 직장 내 불편한 질문 1위는 뭘까요? 1위는 바로 역시 정치가 압도적으로 순위가 높습니다. 53%가 정치가 불편하다 이렇게 투표를 해주셨군요. 예를 들어 네. 대통령 누구 뽑았어? 이런 거래요. 굳이 왜? 그건 사실 비밀 투표니까 물어보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물어봐서도 안 되고 그리고 누구 뽑았냐 또 안 되지만 이 선거 전에도 누구 뽑을 거야? 이런 그렇죠. 대화가 불편하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이건 이 Z세대뿐만 아니라 네. 모든 분들이 사실 정치 얘기는 저희 게시판에서도 조금은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그렇습니다.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2등이 연애와 결혼 관련된 질문이 불편하다 이런 답변이 또 나왔군요. 그동안 불편하셨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득도를 했기 때문에 네. 전혀 데미지가 없어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도 저 관련된 얘기는 얼마든지 꺼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랭킹쇼 준비한 내용까지 다 모두 전해드렸고요.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성운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